오케이. 자, 핀셋 시즌 1, 삼각함수, 그 다음에 수열,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가끔 쉬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는 좀 건드리지 않고 해설책으로도 충분하겠다 싶은 것들은 넘어가도록 할 테니까 한번 같이 봅시다. 그래도 맨 처음 문제 쉬운 건데 그냥 한번 할게요. 그냥 다 같이 복습한다 생각하면서 보자마자 바로바로 나랑 똑같은 생각이 드는지를 한번 점검해보자.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세타의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첫 번째, 세타는 0에서부터 3파이래. 여기 책자 하나 가져가 필기할 수 있게. 세타는 0부터 3파이. 그 다음에 좌표 평면에서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다. 왼쪽 건 아니고 오른쪽 책자 가져가시면 된다. 3분의 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당연히 이런 거겠지. 가볍게 복습을 해보면 만약에 두 동경이 일치한다. 이런 거 당연히 모르면 안 될 것이다. 지금은 세타랑 6세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알파베타로 한번 일반화해서 공부를 해볼게. 자, 두 동경이 일치한다.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뺀 것이 동준아 어떻게 되면 돼요? 한 바퀴의 정수 빼면 되니까 2n파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정반대 방향이다. 그러면 둘의 차이가 어떻게 하면 될 거냐면 2n파이. 이건 그냥 기본으로 항상 깔려가는 거고, 180도만큼 차이 날 것이다 이런 거 있었겠지. 자, 그 다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다. 이런 것들은 그림을 직접 그려보고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서 확인해 볼까요? 자, y는 x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는 요렇게랑 이렇게 있을 테니까 요만큼이 알파라고 하면 요만큼 당연히 x축의 양형의 방향으로부터 반식의 방향으로 재야 되니까. 자, 그러면 둘의 이번엔 덧셈이 아니라 뺄셈으로 보면 되겠지. 둘의 뺄셈이 몇 도다? 아니, 뺄셈이 아니라 미안해요. 둘의 덧셈으로 봐야 되겠지. 둘의 덧셈이 몇 도다? 90도다. 물론 2n파이는 뒤에 항상 붙여주시면 되고, 만약에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런 거 보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런 게 알파라고 치면 요렇게 생긴 게 베타겠지. 그럼 얘네들은 몇 도가 될 것이냐?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알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베타 이런 상태야. 요만큼을 여기다가 갖다 붙여주면 딱 270도 되더라 이런 거였잖아, 그지?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더해주시면 2분의 3파이다. 뒤에 양심상 2n파이를 붙이는 것 이런 건 당연하고, x축 대칭 y축 대칭 이런 건 너무 쉬우니까 이런 식의 것들이었다 이거지. 근데 이렇게 교과서에 없는 60도 이렇게 준 것도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결국 대충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하나가 세타가 있고 이렇게 하나가 5세타가 있음.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다 이러면 당연히 둘의 덧셈을 얘기할까 뺄셈을 얘기할까? 뺄셈. 근데 문제가 6세타란다. 5세타가 아니라. 둘을 뺀 5세타가 바로 60도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물론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으니까 2n파이는 항상 붙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범위에 맞는 거 알아서 잘 찾으면 되겠지. 맞죠? 자, 그 다음 이런 동경 간단한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 23번에 봅시다. 어서 오게. 자, 23번 한번 볼게요. 그래프의 개형 추론 이런 느낌인데, 일단 f라는 함수가 어떤 건지 볼게. 건우야 여기 책자 하나 가져가서 필기 필요하면 여기다가 하시고. 자, y는 2 곱하기 사인의 k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0부터 k분의 3파이까지다. 이런 식으로 좀 주기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이 좀 된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x축하고 y축을 꼭 그려놓고 그리는 게 능사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겠지. 결국에는 y 이퀄 1만큼 평행이동이 됐으니까 먼저 좀 기준이 되는 선으로 y는 1 그어두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2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는 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다. 요 정도를 준비해놓고 먼저 그래프를 그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자, 일단 주기가 얼마냐 건우야? 아직 정신없습니다. k분의 2파이 이게 주기가 될 거고, 그렇다면 k분의 3파이라는 건 1.5주기 어치가 될 테니까 정확히 이렇게 3칸 정도를 준비해놓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코사인은 당연히 0,부터 시작할 거고, 여기가 절반 바퀴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한 번 더 내려간다. 이 정도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립니다. 사인이냐? 아이고, 더 그릴게. 자, 요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요렇게 가겠죠. 노란색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조건 삼각형 ABC는 정삼각형이다. 그 다음에 나조건 점 A는 X축 위의 점이고 점 BC는 X축과 평행하다. 이제 슬슬 X축이 필요함을 느꼈으니까 1과 마이너스 1의 정확하게 가운데 한 요 정도겠죠. 요 정도의 X축이 있다고 치면 지금 X축 위에 있는 점은 두 개니까 일단 여기 아니면 여기 이게 이제 A의 후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B랑 C를 그었더니 정삼각형이 된다 이거지. 그러면 당연히 BC가 X축과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뭐 대충 요 정도의 역삼각형이 그려질 것 같은데 그 두 개의 근이 얘는 당연히 가운데에서부터 삐져나와 있다잉. 대칭축에서 벗어나 있음. 그 두 개가 BC가 요렇게 대칭으로 잡힐 수 있나? 그러면 당연히 정삼각형이 안 그려지겠지. 그러면 필연적으로 남아있는 BC는 예를 들어 A가 여기라고 하면 뭐 B는 한 요 정도, C는 한 요 정도 요렇게 잡혀가지고 역정삼각형이 되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얘네 둘, 이 점과 이 점 사이는 어떤 관계야? 이거 대칭성이야? 주기성이야? 주기성을 띠겠구만. 그래서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사인 함수의 주기인 얼마고? K분의 2파이다. 뭐 이렇게 알 수가 있겠지. 맞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가 있냐면 요 사인 값이 0이 되는 곳이 A였으니까 이 새끼가 머시기 콤마 0이거든. 그게 언젠지를 생각해보자. 그럼 사인 값이 얼마가 될 때야? 마이너스의 2분의 1 될 때. 근데 사인의 그래프 이렇게 그려봤을 때 맨 처음으로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건 몇 도지? 210도지. 왜냐면 30도의 대칭인 150도, 또 150도의 대칭인 210도 이렇게 기본값 갖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자, 그럼 210도라는 건 몇 분의 몇 파이냐면 6분의 7파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요 자리가 6분의 7파이 되면 된다라는 거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6K분의 7파이, 0 뭐 이런 식이었다라고 A의 좌표도 구할 수가 있을 거야. 맞냐? 결국은 내가 K 찾고 싶은 거니까 어떤 좌표 하나 찾아가지고 대입을 하고 싶단 말이지. 그래 정보는 다 나온 것 같아. 한 변의 길이가 K분의 2파이다라는 것은 이 정삼각형의 높이가 얼마다 또니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말은 이 B나 C의 Y좌표가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 거고 근데 또 정삼각형에서 여기 정확하게 가운데 딱 갈라줬으니까 한 변의 길이의 절반만큼이 요만큼의 길이 근데 이 녀석의 좌표는 네가 아니까 빼주면 요 녀석이 X좌표가 뭔지도 나타낼 수 있음. 그러면 이 점이 바로 머시기, 머시기다 다 K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지겠지. 뭐 그러고 대입하면 되는 문제. 뭐 얘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도 많이 있는 듯하고 모의고사에서 많이 보는 듯한 느낌이고 그렇게 케이스 분류가 많거나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계산은 마저 집에서 해보시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5번을 보자. 이런 그래프의 개형 추론 중에 25번이 조금 생각할 거리가 많다. 조금 어렵습니다. 천천히 잘 들어보자. 일단 읽어봐야지. 자, F라는 함수가 뭐냐면 코사인의 AX 플러스의 B 맞나? AX 플러스의 B 플러스의 C래. 아무런 정보가 없다는 뜻이에요. 주기도 모르고 평행이동도 모르고 Y축 평행이동도 몰라. 자, 그 상태에서 자, 닫힌 구간 0,4에서요. X축과의 교점. 그게 최소값이 0이고 최소값이 0이고 그 다음에 최대값은 2다. 그런가 봐요. 그 다음 F의 1하고 F의 7은 똑같대. 그때 ABC의 곱셈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있네.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 요 0이란 X값과 2라는 X값이 요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이란 말이야. 근데 삼각함수 사인이나 코사인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어차피 위치만 다르게 보면 똑같은 그래프니까 이렇게 있을 때 X축이 가령 이렇게 지나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 요 둘은 관계성이 주기성이야 대칭성이야? 대칭성이지. 그래서 저런 두 세트를 그냥 나는 대칭인 세트, 인근, 대칭근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아니면 당연히 여기랑 여기의 위치 관계는 이건 대칭성이야 주기성이야? 주기성이겠지. 그래서 저런 세트를 주기근이라고 난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결국 삼각함수의 사인이나 코사인의 그래프가 어떤 상수함수와 만나는 그 교점들은 반드시 대칭근이
형태거나 주기근 형태일 수밖에 없지. 뭐 그거 말고 갑자기 똥땅제 같은 근 없잖아. 그치? 뭐 예를 들어 얘랑 얘 이렇게 봐도 이것도 대칭근이겠지. 요렇게 봐도 이것도 주기근이겠지. 그러니까 어떤 두 개는 반드시 주기근의 형태로 짝을 이루거나 대칭근의 형태로 짝을 이룰 거라고. 그러니까 일단 내가 뭘 생각해 봐야 될 거냐면, 일단 0하고 2에서 둘 다 x축하고 만나면 얘네 둘이 주기근 아니면 대칭근이겠구나. 뭐 당연히 근데 그 둘 중에 무엇일까부터 생각을 해볼 거예요. 오케이? 그럼 봐봐. 논리적으로 하나씩 부셔갈 거야. 안 되는 거를. 자, 만약에 요 둘이 주기근 세트라고 쳐보자. 그 말이 뭔 말이냐면 그래프에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곳에서 만나겠다 이거야. 맞냐? 자, 그러면 봐봐. 만약에 0에서 만납니다. 이런 식으로 만났다고 치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쯤에 2에서도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서 만나야 되지. 그러면 사인이든 코사인 아무튼 꿀렁꿀렁하는 그래프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주기근의 형태로 만나려면. 근데 그러면 모순이 생기나? 모순이 생겨요. 왜? 봐봐. 여기랑 여기가 주기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주기가 얼마인 상태라는 거야 지금. 2라는 상태지. 그러면 그 다음에 2에서부터, 그래서 이게 4까지라고 준 것 같은데 2에서부터 4까지도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대값이 2다라는 건 바꿔 말하면 2부터 4까지는 만나면 안 되거든. 그런 일이 있어 없어? 안 될 거 아니야. 만나버릴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값이 2가 되는 상황이란 모순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기근의 형태면 안 되겠다. 물론 이런 것도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어. 잠깐만요. 그러면 만약에 0이랑 2가 이런 올라가는 와중이 아니라 딱 꼭대기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만약에 여기가 제로라고 치고 여기가 2라고 치자. 그래도 이야기는 똑같아요. 주기가 2라는 거잖아. 그러면 그 다음은 또 이렇게 와서 딱 여기가 얼마가 될 건데? 4가 될 건데. 닫힌 구간이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만약에 이렇게 생기면 4도 반드시 근이 될 수밖에 없다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렇다면 얘네들이 0과 2는 주기근의 세트가 아니라 무슨 근이구만. 대칭근이구만. 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뭐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0이랑 2가 어떤 느낌으로 만난다는 뜻이냐면 이런 식으로 뭐 사인이든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느낌으로 만난다 이거야. 0이랑 2. 그지? 그래서 일단 대칭축이 x 이퀄 1이라는 대칭축이 하나 존재하는구나라는 건 일단 파악할 수가 있겠지. 맞나? 오케이. 자, 그러면 주기근인 쪽을 죽였으니까 대칭근이라는 건 찾았는데 그러면 이 친구의 주기가 얼마인지를 모르지. 주기에 대한 범위를 생각해보자. 주기가 무엇보다는 짧으면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있을까? 닫힌 구간 0부터 4까지 교점의 최소가 0이고 최대가 2래. 근데 0과 2는 대칭근이니까 주기근이 아님. 그러면 0의 다음 게 여기쯤에 있을 거 아니야. 피리어드 P라고 하면 여기쯤에 P라는 교점이 반드시 존재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4 안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주기가 뭐보다 일단 커야 되겠네. 4보다는 일단 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4는 여기까지로 끊길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근은 없지롱 이런 식의 그림이 나타나야 된다 이거지.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또 그럼 위에 거는 슬슬 대충 알게 된 것 같으니까 F의 1하고 F의 7을 보자. 잠깐만. 방금 내가 뭘 찾아냈냐면 대칭축이 1이라고 찾아놨지. 왜? 0하고 2가 대칭이니까. 근데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에서 대칭축이라는 건 반드시 무슨 값이 존재할 때예요? 극값이 존재할 때지. 뭐 삼각함수니까 극값이란 말은 잘 안 쓰려나? 최대, 최소. 치역의 최대 최소가 나타나는 곳이지. 그러면 F의 1, 그게 대칭축인데 F의 7이랑 똑같아. 이게 바로 주기를 나타내는 이야기겠다. 이해되지? 자, 그러니까 위로 볼록인 상태인지 아래로 볼록인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여기쯤에 1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있고 요 정도의 제로가 있고 요 정도의 2가 있는 상태야. 자, 그러면 사실 7이라는 건 여기 있어도 괜찮고 저 다음에 있어도 괜찮고 여기 있어도 괜찮긴 해. 근데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하면 이게 주기 몇 개어치야? 2개어치지. 그 2개어치가 얼마라는 거야? 6이라는 거지. 주기가 3이라는 거지.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다 기각해 나가면 결국 1과 7은 바로 그 다음 이렇게 생긴 걸 수밖에 없겠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 타이밍에 주기를 결정하고 이제 하나씩 메꿔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주기가 얼마라는 겨? 주기가 6이라는 거지. 맞나? 자, 그럼 주기가 6이라는 건 일단 A부터 확정 짓자. A가 얼마면 주기가 6이 되죠? 3분의 파이면 되지. 됐음?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자. 여기가 코사인을 평행이동한 부분이거든? 요만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A랑 B랑 C를 모두 작게 만들고 싶은데 얘가 얼마만큼 평행이동된 거니 하고 관찰해보면 코사인하고 A 괄호 X 더하기 A분의 B야. 근데 A는 이미 결정이 돼버린 숫자야. 그러면 당연히 B를 제일 적게 만들면 평행이동도 제일 적게 됐다는 거 아니야. 맞나? 그러면 얼마만큼 평행이동되면 될까? 원래 코사인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거야? 원래 코사인의 그래프는 이 부분이 0인 부분이지. 맞냐? 근데 얘가 적당히 평행이동 돼가지고 어느 부분에? 1인 부분에 와야 된다 이거야. 맞습니까? 근데 평행이동의 방향을 생각해 볼게. 문제에서 A, B, C는 양수라고 했거든? 그러면 요거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임? 마이너스 A분의 B만큼 평행이동한 거겠지. 근데 이거는 무슨 수야? 음수예요. 그 말은 그래프를 왼쪽으로 밀어야 된다는 뜻이야. 근데 요 꼭대기 부분이 1에 위치해야 돼. 자, 그러면 원래 어떻게 생겼었나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원래 코사인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Y축 평행이동 C는 잠깐 무시하고 그냥 X축인 것처럼 그려봤어. 자, 그러면 원래 여기가 얼마였냐면 여기가 6이었고 원래 여기가 6이었음. 근데 이제 얘를 꼭다리 부분, 여기 극대인 부분이 1 되게끔 평행하고 싶으면 그냥 사실상 마음 같아서는 오른쪽 1만큼 당기고 싶었을 거야. 근데 이 평행이동이 오른쪽으로 1만큼 갈 수 있나 없나? 없겠지. 그러면 왼쪽으로 조금 밀어줘야 되겠죠. 얼마만큼 밀어야 돼? 얼마만큼 밀어야 돼요? 5만큼 밀어야 되겠다. 근데 맞나? 잠깐만. 맞는 그림을 한번 상상해보자.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2다. 그러면 한 요 정도 이쁘게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지금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림을 그려보면 일단 그래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있고 요런 곳이 0이고 요런 곳이 2고 대칭축이 1이고 여기가 7이다. 뭐 이런 상황인다 말이지. 그러면 그치 0부터 4까지 근 없다도 만족을 하고 있고 F1이랑 F7도 만족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 방금 했던 이야기. 아까 1이라는 곳이 대칭축이어야 되는 건 맞지만 꼭 극대점일 필요는 있어 없어? 없지. 지금 여기다가 그려본 것처럼 극소점이 1이어도 괜찮지. 그러면 다시 한번 얼마만큼 평이동하는 것이 제일 적게 평이동하는 거를 물어볼게. 원래 그림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입니다. 반면 여기는 3인 상황이에요. 아까 동준이가 5라고 대답한 건 여기 있던 6을 이런 그림으로 만들려고 5만큼 땡긴 거야. 근데 그것보다 좀 덜 땡겨도 같은 상황 만들 수 있지 않냐? 바로 여기 있던 3이 1 되게끔 땡겨주면 되지. 그 말은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에 2만큼 평행이동 해주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면서 제일 적게 평행이동을 하겠죠. 이해됨? 자, 그러면 이제 B가 얼마인지 찾을 수 있겠다. X축으로 마이너스 2 평행이동 해야 되는데 그 평행이동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A분의 B야. 근데 아까 A는 3분의 2파이라고 찾아놨음. 그래서 B의 값이 얼마냐면 3분의 2파이면 되겠지. 그치? 그래야 A분의 B가 2가 되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C는 얼마만큼 위로 평행이동 합니까? 라는 건데 그건 이거겠죠. 아까 0과 2를 대입한 것이 Y값이 0이다라는 건 실제로 F0이 0이었고 F2가 0이었다는 거 아니야? 나머지 A랑 B가 모두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마무리는 직접 대입을 해보자. F가 현재까지 뭐 나왔냐면 코사인 3분의 파이 X 플러스 B가 얼마냐면 3분의 2파이. 이거 플러스 C예요. 근데 문제에서 F의 0이 0이래. 건우야, F0 대입하면 코사인 120도 얼마임? 근데 C를 더해서 0이 나오자 C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평행이동 등등 해가지고 조건 만족시키는 문제, 요거는 진짜 은근히 어려운 것 같아. 나도 천천히 풀어야지만 안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내가 요 풀이 했던 그 과정들, 일단 얘네들이 주기근인가 대칭근인가 이런 거 찾고, 나머지 조건과 함께 주기가 얼마다 이런 거 찾고, 그러면 얼마만큼 평행이동 해야 내가 원하는 요 1이라는 곳이 원래 이 그래프에서 만들어질까? 제일 적게 평행하면 얼마나 해야 될까? 그럼 나머지 상수함수 대입은 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것들 찾아나가는 거.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였으니까 잘 복습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26번 볼게. 약간 합성함수의 방정식 뭐 그런 느낌이에요. 미적분 스타일로 풀진 당연히 않을 거고요. 천천히 하나씩 뜯어볼게. 일단 바깥에 뭐가 있냐면 코사인 x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a 곱하기 사인 x라는 게 들어가 있대. 근데 그것이 마이너스의 2분의 루트 3이 되도록 하는 근의 총합이 14파이다. 그랬을 때 양수 a의 값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다. 자, 그럼 이거부터 보자. 이건 합성함수니까 하나씩 봐야지. 먼저 코사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됩니까?를 먼저 찾아야 되겠지. 그러면 그냥 일단 이거부터 생각해야지. 코사인 x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자, 마이너스 a분의 루트 3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여기 몇 도인가 이 하나 있을까? 코사인 30도랑 관련돼 있는 친구니까 150도? 150도 6분의 5파이? 6분의 5파이라고 쓸까요? 6분의 5파이. 그럼 여기는 몇 파이? 6분의 7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몇 파이지? 뭐 왼쪽 거에다가 2파이만큼 더한 거. 이 새끼는 또 오른쪽 거에다가 2파이만큼 더한 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어떤 제한된 정의역이 아니라 만약에 실수 전체에서 이 y 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과 만나는 근들을 다 적어주세요. 그러면 약간 일반화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얘처럼 생겼지만 계속 2파이씩 더할 수 있어요. 라는 하나가 있을 거고, 또 기본적으로는 6분의 7파이처럼 생겼지만 앞뒤로 2파이씩 왔다리 갔다리 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거 아니냐. 맞아?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안에 있는 a 곱하기 sin x라는 친구가 그런 것들이 되면 되지. 좀 일반에 써볼게. 봐봐. 초록색 같은 거 뭐라고 쓸 수 있겠냐? 6분의 5파이 플러스 몇 n파이? 2n파이 라고 쓸 수 있겠고, 그 다음 핑크 같은 친구들은 6분의 7파이가 기본인데 그 친구보다 뭐 당연히 한 바퀴씩 더 간 건 괜찮아요. 플러스의 2n파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근데 하나 더. 근데 이렇게 뭔가 두 줄로 따로따로 쓰기가 귀찮으실 수 있어요. 귀찮잖아. 그러면 좀 다른 표현법을 생각해봐. 요 초록과 이 핑크는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지? 파이 기준 대칭이고 앞뒤로 얼마 가면 돼? 30도씩 가면 되지. 마찬가지로 여기 몇 파이야?
3파이지. 거기서 앞뒤로 몇 도씩 가면 돼? 30도씩 가면 되지. 그래서 이 두 개를 그냥 짬뽕해서 그냥 한 줄로 쓰고 싶으면 이런 표기법도 가능해. 일단 1파이, 3파이, 5파이 뭐 이런 친구들의 이제 왔다리 갔다리니까 일단 홀수 파이만큼 적어주고 그 다음에 그거 풀마 몇 도다? 30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이런 거를 삼각함수, 삼각방정식의 일반해라고 하는데 교과서에서는 잘 안 나오는 표현인데 이런 문제 속에서는 은연중에 쓰일 수 있으니까 알아둬야 되는 표현.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뭘 풀면 되냐? 요 안에 있었던 a sin x라는 것이 요런 생김새가 되는 x값들을 다 찾아볼 거야. 근데 그게 14파이가 돼야 된대. 맞죠? 근데 이제 x의 범위가 0부터 2파이다라고 줬으니까 이제 요 sin x의 그래프는 딱 한 주기만큼만 이쁘게 그릴 겁니다. 이상 아니네. 초감 미만이네요. 오케이, 자 그럼 그려볼게. 자, sin x의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빵꾸 뚫고 빵꾸 뚫은 다음에 이제 한 바퀴만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근데 a의 값 때문에 얼마나 높은지를 모르는 상태야.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n자리에 모든 정수 0, 1, 2, 3, 4, 5 마일, 마이, 마사, 마사, 마오를 넣은 상수함수를 여기다가 쫙 다 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얘가 적당히 넘치면 당연히 안 만나겠지. 그런 거 빼고 만나는 친구들만 볼 건데 그들의 합이 14파이가 돼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대칭성을 이용해서 하나씩 구해볼게. 예를 들어서 n equal 1일 때를 봐봐. n equal 1일 때면 파이 풀마 루트 뭐시기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대충 여기쯤에 y equal 파이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요 두 개는 뿔마는 얘보다 살짝 위랑 살짝 아래에 있겠지. 기준되는 거를 먼저 좀 진하게 그리고 그 위아래는 있겠지를 좀 대충 그려봤어. 개수만 잘 찾으면 되거든. 교점 몇 개 생겼니? 4개 생겼지. 근데 얘네들을 직접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합이잖니? 여기가 가운데가 2분의 파이라는 것은 요 위에 두 개 합이 얼마고? 파이. 여기 합이 파이. 그러면 여기 4개의 합은 일단은 2파이네요. 이해됨? 그러면 그 다음 n에다가 0을 넣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파이 위아래 이런 느낌이지. 왜 바로 위로 바로바로 치고 올라가지 않을 거냐면 어차피 요 위쪽과 아래쪽과 다 교점 만나니까 가운데서 야금야금 벌려가게 먼저 이쪽만 치달리지 않고 이쪽도 같이 갈 거예요. 자, 그래서 y equal 마이너스의 파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게 n equal 0일 되겠지. 그거 뿔마로 이렇게 있을 거다 이거야. 30도씩 위아래로. 그럼 또 4개가 있겠네. 자, 그러면 이번엔 여기 대칭이 어디 대칭이지? 2분의 몇 파이? 3파이. 요렇게 합이 얼만겨? 3파이. 요렇게도 3파이. 그럼 여기서 합이 얼마 나왔음? 6파이가 나왔지. 맞음?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벌려보자.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3파이 기준 위아래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치? 자, 그럼 봐봐요. 드르륵을 할게. 만약에 여기에 3파이라는 것이 있다고 쳐보쇼. y는 3파이가 있다고 쳐보쇼. 그러면 방금과 똑같이 이거 위아래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합이 얼마인 게 나옴? 2파이가 나오겠지. 예상을 먼저 해보는 거야. 그러면 똑같이 반대로 n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는 요 정도에 마이너스의 3파이라는 상수함수가 지나갈 거고 그거 뿔마 30도 이렇게 또 두 개가 그어지면 하나 둘 셋 넷 똑같은 느낌으로 갈 테니까 또 교점이 몇 파이가 되겠어 합이 6파이가 될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요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되더라고. 왜? 합이 14파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려버리면 벌써 16파이예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를 생각하는 게 지금부터의 문제입니다. 근데 봐. 요거는 3파이 뿔마, 얘도 3파이 뿔마니까 얘가 벗어나면 얘도 벗어나.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빠져버리면 8파이밖에 안 되고 둘 다 이렇게 안에 들어와 있으면 16파이 너무 많고 어떤 식으로 하면 적당히 근을 없앨 수 있을까? 첫 번째 생각. 얘 기준 이렇게 벌릴 때 벌렸는데 위에 게 올라가면 안 만나지.
그럼 밑에 거에서만 만나겠지. 아, 그런 경우면 좀 그리 줄여줄 수 있겠네.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얘 기준 위아래로 쫙 30도씩 올렸는데 위에 게 넘어갔어. 그럼 밑에 거만 볼 거야. 밑에 거 이렇게 두 개 만날 거예요. 합 얼마임? 파이. 머릿속에 파이 잠깐 저장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얘 기준 두 개를 쫙 벌렸는데 밑에 쪽이 밑으로 내려가 버렸음. 그리고 위쪽만 남아서 땅땅 두 개만 만났어. 한 몇 파임? 3파이. 그럼 확정됐던 이거랑 이렇게 더하면 몇 파이야? 12파이. 또 모자라. 아이, 방금은 모자라고 다 들어오면 넘치고 어떡하지? 쫙 벌린 거에 위쪽 게 여길 때 봐보자. 그러면 아래쪽은 따당 아까 했던 파이가 있는 건데 요 위쪽은 혼자 근 뭐가 있음? 2분의 파이가 있지. 마찬가지로 아래쪽도 쫙 벌렸을 때 위에 거는 따당 두 개 만날 거니까 합 3파이가 있었을 건데 그 밑에 게 여기 혼자 만나면 이거 몇 파이야? 2분의 3파이지. 그러면 딱 2파이가 추가돼 주니까 정답이 된다. 즉 이런 상황이었던 거네. 내가 원했던 상황은 요 가운데 y는 3파이가 딱 요 정도에 있어가지고 그거 플러스 6분의 파이가 여기 있는 거지. 그래서 근이 하나, 둘, 세 개. 마찬가지로 아래쪽도 y는 마이너스의 3파이라는 것이 딱 애매하게 딱 요 정도에 지나가 줍니다. 아이고, 노란색 먼저 해야지. 마이너스의 3파이라는 게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3파이. 그 다음에 위아래 30도로 벌렸을 때 이 아래쪽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네. 마이너스 3파이, 마이너스의 30도. 그러면 위쪽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두 개의 근을 만들어낼 거고 얘만 혼자 2분의 3파이. 이런 식의 근이 되는 거네. 요거 아니었고 이것도 아니었고 6파이랑 2파이랑 이런 친구들.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사인 함수의 꼭대기 제일 높은 부분이 바로 얼마였냐면 3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였구나. 따라서 A는 6분의 19파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됐음? 합성함수를 관찰하는 건데 교점의 근이 합이 어떻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를 생각하는 문제였지. 자, 이런 식으로 삼각 방정식도 충분히 어렵게 나올 수가 있다 이거요. 자,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난 읽자마자 이거 되게 뭐 족밥이겠구나 했거든. 봐봐. 0 이상 2파이 미만이래. 근데 그냥 방정식 하나 줬어. 이런 문제는 그냥 보통 그냥 인수분해하고 끝나거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단 풉니다. A sin x, 코사인 x는 3. 오잉? 이 녀석의 합이 3분의 13x. 일단 당황 한번 할 거예요. 왜?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되거든. 보통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사인 제곱 같은 거 1 빼기 코사인 같은 걸 만들면 통일이 됐었던 문제인데 안 된단 말이지. 허허. 어떡하지? 여기서 어떤 식 변형을 해야 될까? 그 첫 번째 줄이 이 문제의 관건이야. 자, 봐요. 이런 느낌 거는 봐봐. 그래도 좀 정리를 해주면 삼각함수가 포함된 2차 방정식이잖아. 삼각 2차식 이렇게 부를까요? 얘는 보통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면 인수분해를 통해서 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봐요. 사인 제곱 x 이런 항이 있고 사인 코사인 이런 항이 있다는 건 인수분해가 됐을 때 머식이 사인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요. 머식이 코사인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된 걸 전개했으니까 이런 항도 나오고 이런 항도 나오겠지. 그럼 생각을 해봐. 이런 항을 전개했을 때 그냥 떨렁 숫자가 나올 일이 있어요? 없지. 왜냐면 사인 제곱, 사인 코사인, 코사인 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근데 가끔 숫자로 바꿀 수 있는 녀석도 있었던 것 같아. 뭐지? 이게 은근히 이와 같은 식변형할 때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숫자 1을 억지로 뭐로 바꾸는 방법.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로 바꾸는 방법. 너네가 이쪽 방향을 잘하는데 1을 오히려 이렇게 바꿔서 인수분해하는 쪽의 식변형을 잘 못하지 않냐. 이런 거 이제 내신 문제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건데 수능이 요즘 내신스럽기도 하고 그냥 계산량 느낌으로 가기도 하니까 알아둬야 되는 내용 같아요. 자, 그래서 난 이렇게 볼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이게 개념이었고 이런 문제를 대처할 때 내 머릿속에 든 생각.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6배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a 사인 x 코사인 x는 3 사인 제곱 x 더하기 3 코사인 제곱 x다. 이렇게 바꿀 거예요. 납득하죠? 자, 그리고 일단 한쪽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풀이. 3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a배 사인 x 코사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3 코사인 제곱 x는 0. 아, 오케이. 이제 상수 없다. 이제 인수분해 하자 했는데 또 당황이야.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의 식변형 테크닉이 필요해. 첫 번째는 했습니다. 첫 번째 테크닉은 요거. 자, 그 다음 테크닉. 고1 때 많이 해봤어요. 그냥 이거 완벽하게 고1 때 문제 중에 이런 거랑 대응시킬 수 있어. 봐봐. 이런 거 본 적 있지 않냐? x의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의 y의 제곱은 0인데 나보고 x랑 y 따로 말고 이런 거 물어봤어. 뭐 해야 될지 느껴져요? 양변 뭘로 나눠볼래? 코사인 제곱으로 나눕시다. 물론 사인 제곱으로 나눠도 되는데 그럼 코탄젠트가 되니까 그냥 탄젠트를 하고 싶으니까 코사인 제곱으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나누기 코사인 제곱 x. 이 문제는 저 두 가지의 식변형을 연습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3 탄젠트의 제곱 x 마이너스 a 탄젠트 x 마이너스의 3은 0이다. 이렇게 나오지. 됐냐? 오케이. 아, 근데 또 인수분해가 안 되긴 하거든. 근데 슬슬 문제를 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뭐지? 하고 봤더니 자, 요 2차 방정식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바로 당연히 두 개의 근이 탄젠트의 x의 1 뭐 이런 거랑 탄젠트의 x의 2 이렇게 두 개의 근이 있겠지. 근데 그 두 근의 곱이 얼마예요? 마이너스의 1이죠. 이해돼? 그럼 곱해서 마이너스 1이었다는 건 결국 두 동경의 기울기가 서로 몇 도였다? 90도 이루는 친구들이었다라는 거지. 이해되냐? 그렇다면 저 x1과 x2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게. 그래서 삼각방정식 풀 때 나는 종종 단위 원도 애용을 하거든요. 뭔 말이냐면 지금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이 x1이라는 각도랑 x2라는 각도가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헷갈리면 단위원을 생각해보면 그냥 한 방에 풀려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탄젠트의 x의 1이라는 친구를 이 정도의 기울기라고 한번 해보자. 즉 요만큼의 동경이 x의 1인 상태야. 그러면 90도 되게끔 그려주시면 요 녀석과 요 녀석에 들어올 수 있는 근이 이 각도랑 이 각도랑 이 각도랑 이 각도라는 게 느껴지니까? 결국 이 탄젠트 x1하고 탄젠트 x2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이 근은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를 뭔지 모르니까 잠깐만 세타라고 두잖냐? 그럼 세타 플러스 90도, 그 다음에 세타 플러스 180도, 그 다음에 세타 플러스 270도다. 이렇게 총 4개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3분의 13파이가 되면 된대. 그래서 4개를 더해보면 4세타 더하기 얼만게 이거? 540도? 540도 3파인가? 3파이. 그게 3분의 13파이. 따라서 세타라는 친구는 3파이 넘어가면 3분의 4파이, 4띵 해주면 3분의 파이겠지. 3분의 파이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죠. A는 두 근의 합을 보면 되겠지. 결국은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뭐랑 뭐였냐면 60도에 대한 기울기인 모기가 여기 있다. 핫! 갔어. 자, 요거 의해가 뭐냐면 탄젠트 x가 하나는 루트의 3이고 하나는 마이너스의 루트 3분의 1이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탄젠트 x는 루트 3을 만족하는 두 개의 각도 60도랑 240도.
탄젠트 x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을 만족하는 몇 도냐? 150도랑 330도. 그 4개를 더하면 3분의 13파이가 되더라라는 거지. 따라서 두 군의 합 생각해보면 3분의 a는 뭐랑 뭐의 합일 거냐면 루트 3이라는 거랑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다라는 거의 합이다. 따라서 a는 이거야 통분하면 얼마냐? 루트 3분의 2 루트 3 아닌가? 루트 3분의 2 넘어가 루트 3분의 2 루트 6 2 루트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것도 삼각방정식 처음 요거 해결하는 방법 중요한 문제였고, 그 다음 코사인 제곱 같은 거로 나누어 가지고 탄젠트라는 하나의 미지수로 바꾸는 거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 이렇게 3단계 정도 공부할 내용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한번 잘 확인해 주시고, 처음 조작이 좀 어려웠던 문제. 자, 그 다음 26번이랑 비슷한 마인드의 28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것도 보자마자 막 쉽게 풀리진 않거든? 천천히 한번 볼게. 0초가 3파이 미만에서 x에 대한 방정식의 모든 해합이 9파이가 되도록 하는 a를 작은 수부터 나열해라. 여러 개 또 있나 봅니다. 아이씨, 이거를 더해봐라 이런 느낌이래. 자, 사인 2 코사인 x 플러스 a는 2분의 1이다. 일단 아까 했던 순서로 해보자. 사인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2분의 1이 됩니까? 부터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당연히 대충 30도, 150도인데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형태로 쓸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대칭성이나 주기성을 먼저 파악할게요. 빈 공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뭐 사인이야 뭐 이렇게 생겼으니까 2분의 1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 30도가 있고 여기 150도가 있고 나머지는 주기 뭐 이런 거야. 맞니? 근데 뭐 예를 들어 한 줄로 쓰고 싶었다라고 쳐보자. 한 줄로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여기 기준 양 사이드 몇 도? 60도. 여기 기준 양 사이드 몇 도? 60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니 요 안에 있는 친구가 이번엔 좀 파이 같은 거 안 쓰고 좀 직관적으로 이쁘게 써드릴게. 2 코사인 x 더하기 a가 어떤 거면 되는 거냐면 2분의 파이 풀마 60도 아니면 그 다음은 여기 2분의 몇 파이냐? 2분의 5파이냐? 2분의 5파이 풀마 60도 그 다음은 점점점 이런 식으로 생기면 된다 이거지. 일단 이렇게 표현하는 건 이해되시죠? 여기 가운데 90도니까 거기서 60도 빠꾸 60도 전진 여기 2분의 5파이가 몇 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900도니? 2분의 5파이? 맞죠? 900도 900도 맞아. 여기 2분의 5파이 맞나? 맞지? 2분의 5파이가 몇 도죠? 450도구나. 450도 뿔마 60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들을 만족하는 근이 총합이 얼마가 되냐면 9파이가 돼야 된대.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값은 이제 0부터 3파이야. 그러니까 요 녀석이 지금 0부터 3파이까지 그림이 그려질 거야. 그러면 한 바퀴 반 정도 그리면 될 텐데 평행이동이 a만큼 돼 있으니까 굳이 x축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요만큼이 a, 요만큼이 a 플러스 a, 그 다음에 이만큼이 a 마이너스 a다라고 하자. 그리고 여기를 0, 요 정도 2파이 잡고 파이 잡을 거니까 요 정도 0, 파이, 2파이, 3파이. 그럼 코사인의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찍고 나락 올라갔다가 정상 내려와서 나락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면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상수함수 이런 것들을 다 쫙 깔 거야. 아까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교점들이 몇 개인가 살펴보고 아무튼 대충 느껴지기로 상수함수 그으면 교점 3개쯤 나오긴 하겠지. 뭐 그런 것들을 다 더했더니 9파이가 돼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A가 뭔지 모르니까요. 예를 들어 이게 실제로 써드리면 30도랑 150도였고요. 그 다음에 한 바퀴 차이 나는 거니까 390도랑 510도였고요. 그 다음은 또 360도 더하는 거니까 750도랑
800 몇 도지? 70도. 이렇게 크네. 막 이렇게 쭉쭉쭉 있을 건데. 실제로 이거 파이로 나타내면 숫자로 나오겠지. 그거 중에 몇 개가 있는 거야. 심지어 어디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걸 잘 모르겠단 말이야. 이해돼? 내가 뭐가 지금 고민인지 이해되시죠? 아까는 코사인 그래프 딱 결정돼 있고, 물론 사인 그래프 딱 결정돼 있고, 물론 A는 모르지만 내가 그어야 될 상수함수도 딱 결정돼 있으니까 일단 하나씩 차근차근 해볼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얘네들이 정해져 있긴 한데 요게 이제 위아래 어딘지 고정이 안 돼 있으니까 힘들단 말이지. 그래서 무슨 생각부터 해야 되느냐? 잘 보시면 내가 요 안에 상수함수를 맥시멈 몇 개 집어넣을 수 있는가부터 살펴볼게. 뭔 소리예요? 이만큼의 간격이 얼마입니까? 4. 이거는 고정돼 있지. 30도라는 건 6분의 파입니다. 얘 6분의 5파입니다. 얘네는 차이가 얼마야? 6분의 4파이지. 근데 6분의 4파이라는 것은 대충 얼마냐면 3분의 2파이거든? 그럼 대충 2예요. 왜냐면 대충 3이라고 보시면. 그 말은 요렇게 두 개가 요 안에 딱 그려질 수는 있다 이거지. 이해되냐? 그 다음 근데 390도는 몇 파이지? 6분의 13파이야. 왜? 그냥 여기다가 360도 2파이만큼 더하면 빠르잖아? 근데 방금 말했다시피 2파이를 더한다. 2파이를 더한다라는 건 2파이가 대충 얼마예요? 6.28이지. 맞냐? 3.14의 2배니까. 얘네 둘의 간격을 봐봐. 몇 분의 몇 파이야? 6분의 8파이지. 이거 대략 얼마야? 4를 넘지. 왜냐면 파이가 딱 3일 때 정확히 4가 될 건데 3.14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제 이걸 파악했네. 요 그림이 A가 어디 있든 간에 상관없는, 그건 바뀔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녀석과 이런 녀석이 동시에 걸쳐지는 그림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그러면 어떤 세트가 같이 걸칠 수 있나? 바로 이렇게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이 30도, 150도 세트, 아니면 390도, 510도 세트, 아니면 750도, 870도 세트, 뭐 그 다음 이런 것들이 여기에 걸치는 일밖에 안 남았다 이거예요. 이해돼? 그러면 하나씩 해볼게. 예를 들어서 여기를 지금 어디까지 납득한 거냐면 상수함수 2개만 지날 거다라는 건 납득한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그렇게 걸쳐질 상수함수가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다라고 해보자. 그 말은 이런 느낌이야. 어딘지 모르겠지만 6분의 파이가 이렇게 지나가고, 어딘지 모르겠지만 6분의 5파이가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그때 근들의 총합이 9파이가 되게끔 하는 A를 찾아보자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풀 것이냐? 보소. 가장 기본적인 여기의 근을 내가 알파라고 한번 더 볼게. 나머지는 대칭성, 주기성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또 요 그래프, 이 그래프가 뭐야? 2 코사인 x 더하기 a입니다. 그 그래프가 6분의 파이랑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근을 베타라고 해보자. 그러면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랑 총 6개의 근이 생길 건데, 그 6개의 근이 바로 어떤 친구들이냐? 알파랑 알파의 짝꿍이기 짝꿍. 이거 뭐냐? 2파이 마이너스 알파랑, 그 다음에 여기는 주기죠. 그러니까 2파이 플러스 알파지. 또 여기를 베타라고 두면 얘는 2파이 마이너스 베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이 근은 2파이 플러스 베타지. 그게 6개 근이야. 이해되냐? 자, 그러면 이것들을 다 더하면 9파이가 돼야 되거든. 다 더해볼게. 알파, 알파, 베타, 베타 한번 소거됩니다.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니까 총 8파이가 나와요. 그러면 그게 9파이야. 그 말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가 나오냐면 파이가 나오지. 여기까지 납득?
그러면 잠깐 내가 뭘 찾고 싶어? A를 찾고 싶은 거예요. 보쇼. 알파랑 베타가 파이라는 건 이 둘은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예요?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지. 근데 그게 뭔 말이냐면 0하고 파이가 이렇게 코사인을 지나갈 때 요 가운데가 2분의 파이였거든? 그러면 지금 내가 그린 것처럼 2분의 파이랑 베타는 이루어져 가까운데 알파 이렇게 높아. 이러면 그 둘의 합이 딱 파이가 되겠어? 안 되지. 그 말은 정확히 요만큼하고 이만큼이 같게끔 요 상수함수가 정확하게 A를 가운데 두고 이쁘게 걸쳐져 있었어야 이게 성립한다 이거야. 그 말은 A는 누구랑 누구의 가운데라는 거야?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의 가운데지. 2분의 파이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의 논리는 비슷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뭘 해볼 거냐면 아까 요거 납득한 거 맞냐 너네? 이번에는 150도랑 390도 이런 애들이 여기 상수함수로 딱 두 개가 그어질까? 했는데 그러지를 않아. 왜? 얘네들의 간격이 4보다 커서 이 두 개가 이렇게 걸쳐질 리는 없음. 그러면 그 다음엔 얘랑 얘 간격이 대충 이 정도니까 얘네 두 개는 동시에 이렇게 걸쳐질 수가 있음. 그러면 뭐만 달라지냐? 여기가 6분의 파이가 아니라 6분의 13파이로 바뀌고 여기가 6분의 17파이로 바뀔 거예요. 다 똑같은 논리라고. 그럼 또다시 세 개 만나겠지? 가장 기본적인 거 알파라고 해보자, 베타라고 해보자. 알파, 대칭성, 주기성, 베타, 대칭성, 주기성 이겠지? 더 해보니까 또 파이네. 그 말은 요 알파랑 베타가 이 가운데 있는 새끼의 대칭이어야 되겠네. 근데 요게 이거고 요게 이거네. A는 얘네들의 가운데네. 다 똑같이 6분의 13파이라는 상수함수와 6분의 17파이라는 상수함수 가지고 논리를 진행하면 다 똑같이 나오면서 A라는 친구는 얘네 둘의 평균. 이거 둘이 더하면 6분의 35파이의 평균. 2분의 5파이다.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이제는 뭐 규칙성이 있겠지라는 마음에 당연히 그 다음은 똑같은 느낌으로 2파이 커지는 거니까 뭔가 똑같이 커지겠지. 그러니까 맨 첫 번째 A가 2분의 파이였고 두 번째 A가 2분의 5파이였으니 그 다음은 9 이렇게 가겠지. 1, 5, 9 이렇게 올라갈 테니까. 자, 그래서 이런 등차 수열을 10항까지 잘 더해주시면 된다. 첫 항이 1이고 공차가 4이며 항의 개수가 10개인 등차 수열의 합 구해라 이런 느낌입니다. 마무리는 잘 해보시고 중요한 건 이 부분 합성함수를 풀고 얘가 뭐가 돼야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러면 어떤 상수하나 만나나 해가지고 근의 합이 얼마가 될 거냐에다가 또 대칭성 주기성 요거까지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28번도. 오케이, 요거 어렵고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30번, 31번도 이건 열심히 그려보면 되거든. 방금 합성함수의 방정식 풀이처럼 어렵진 않아서 한번 꾸역꾸역 그려보셔잉. 해설지에도 정확한 그림이 잘 그려져 있어서 얘네들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삼각함수의 활용이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쪽 이야기인데 여기서 좀 신경 썼어야 될 게 있어. 봐봐. 32번부터 갈게. 아주 기본적인 걸 물어볼 거예요. 내가 풀이를 쭉 진행할 거거든. 그 다음에 의문점 하나를 제시할 거예요. 그 의문점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일단 시키는 대로 써볼게. AB가 4cm래. 그럼 대충 그림 그릴게. 요래. 뭐 ABC 그려놓고 하자. 뭐 대충 여기 4cm. 그 다음에 시키는 대로 코사인 A를 해보겠습니다.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또다시 코사인 B를 구해보겠습니다. 10분의 루트 2.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은 문제는 꼴랑 한 줄이고 되게 쉬워 보입니다. 그렇지? 그냥 교과서에 있을 법한 문제 같아. 가본다. 일단 코사인 A는 2분의 루트 2라는 특수각 준 것 같아. 땡큐. 몇 도? 45도. 코사인 B는 10분의 루트 2? 그래요. 뭐 이따가 구하지 뭐. 그 다음에 AB의 길이가 4cm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가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뭐 사인 법칙으로 마무리할 것 같으니까 뭐 예를 들면 45도의 대변이라든지
뭐 사실 B도 알고 있는 거니까 뭐 AC를 안다든지 뭐 아니면 여기에 사인 값을 안다든지 뭔가를 구하면 돼요. 근데 좀 시작하기엔 좀 길이도 좀 적고 뭐부터 하지? 일단 A가 45도니까 사인 A는 2분의 루트 2다. 일단 습관적으로 일단 써놓고 뭔가 사인 B도 뭐 언제 쓸지 모르니까 일단 습관적으로 써둡시다 하면 10분의 루트 얼마냐? 루트 98이지. 98은 7루트 2. 7루트 2 써놓고 그 다음에 어떡하지? 뭐 하지? 자, 일단 첫 번째 드는 생각. 사인의 B는 무엇의 B다? 사인 B는 길이 B다. 이거 알잖아, 그지? 요걸 한번 이용하면 A랑 B의 정확한 길이는 몰라도 비율은 알 수 있겠네. 자, 이거 10배 해주고 루트 2 무시해봐. 몇 대 몇이야? 열 배 해봐. 몇 대 7이야? 몇 대 7이야? 5대 7인 거 보여? 그러면 대충 여기의 길이가 5K라고 하면 여기의 길이가 7K야. 됐지? 이제 코사인 법칙 쓸 수 있겠네. 자, 누구 주인공으로 코사인 법칙 할래, 서정아? 뭐 갖고 해볼래? A, 오케이. 그러면 5K를 주인공으로 코사인 법칙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간다잉. 25의 K의 제곱은 49K 제곱 플러스 16 마이너스 2, 4, 7K 그 다음에 2분의 루트의 2. 뭐 무난하게 코사인 법칙 문제였구만. 24K의 제곱 마이너스 의 하면 28 루트 2K 그 다음에 플러스의 16은 0. 뭐 4 정도 약분이 해줄 수 있지 뭐. 6K 제곱 빼기 7 루트 2K 플러스의 4는 0. 자, 뭐 루트가 있으니까 근해 공식 가지고 해도 괜찮은데 인수분해 해볼 수 있어. 아무튼 루트 2가 필요하다는 거니까 얘를요. 루트의 2랑 2 루트 2로 한번 쪼개오고 한번 봐봐. 2랑 3 적당히 주면 될 것 같거든. 위에 뭐 주고 뭐 주면 되냐? 여기 2 주고 여기 3 주면 되지. 대충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지. 오케이. 따라서 오잉 K가 2분의 루트 2 또는 K는 3분의 2 루트의 2래요. 뭐지? 길이 관계 뭐보다 짧다 이런 거 없는데? 둘 중에 뭐냐?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왜 코사인 법칙 썼는데 K값 2개 나옴? 왜 답이 2개 나와? 종종 코사인 법칙 풀다가 이렇게 답이 2개가 나오는 경험을 해본 적은 있을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코사인 법칙을요. 지금 일단 이 5K가 미지수지. 모르는 상태지. 코사인 법칙을 각도의 대변의 길이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쓰면 2개가 나오질 않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확정적으로 알고 있는 각도는 요 4밖에 없지. 그리고 이 45도는 4의 대각이 아니라 옆에 빠져있는 각이지. 요런 상태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삼각형이 2개 나올 수가 있어요. 봐봐. 어떤 느낌이냐면 보기 편하게 여기가 4cm였다고 쳐보셈. 그 다음에 여기가 45도라는 걸 쓴 거니까 여기서부터 45도로 뻗는다. 요거 이렇게 요비 어딘가에 C가 있는 상태가 이걸 이렇게 반시계로 돌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나는 7K, 5K 얘네가 정확히 몇 센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율만 갖고 문제를 풀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한 요 정도에 7칸, 5칸 뭐 좀 그럴듯해 보이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또 저 한 요 정도에 7칸, 5칸 이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되죠?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거야, 지금은. 4랑 45가 이렇게 빠져나와 있어서.
그러면 질문할게. 아, 그래도 둘 중에 하나잖아요. 뭐 찍고 풀면 되겠죠. 근데 둘 중에 뭔데?를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찍어서 푸는 거 말고 둘 중에 하나임을 더 확실하게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 코사인 법칙을 이렇게밖에 못 세우니? 아니지. 어디로 세울 수도 있어? b 갖고 세울 수도 있지. 자, 이게 각 A의 코사인 법칙이야. 자, 그럼 이번에는 각 B의 코사인 법칙을 한번 세워보자. 자, 그러면 각 B의 코사인 법칙을 한번 동준이가 불러보세요. 뭐는? 49K제곱은? 이거지. 그냥 너네는 결론만 좀 이따 필기 하시고 그냥 이 중간관 당연히 눈으로만 봐요. 자, 24K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랑 5랑 12랑만 지우고 4루트 2를 왼쪽으로 넘길 거니까 플러스 4루트 2의 K 마이너스의 16 넘어왔고 일단 4로 약분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6 루트 2 빼기 4는 0. 일단 여기를 2랑 2루트 2로 쪼개. 몇 개면 될까? 이번에 부호가 마이너스네. 이쪽에 2개 주고 이쪽에 3개 준 다음에 부호는 얘가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면 되겠지. 그러면 이때는 K값이 양수 하나만 나오지. 맞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야. 이렇게 했던 친구는 한 방에 나왔겠지. 저렇게 했던 친구는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지. 그러면 둘 중에 뭐가 잘 되는 거라는 걸 네가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치? 그래서 지금 삼각형의 어떤 요소가 주어진 건지를 좀 정리를 해보세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요소는 변 하나에다가 각이 2개 주어졌지. 지금은 변 하나에다가 각이 주어진 상태야. 이런 상태. 그때 네가 해볼 수 있는 또 다른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얘나 얘 중에 얘가 불안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풀이 속에는 코사인 B가 10분의 루트 2다라는 사실을 썼니 안 썼니? 잘 안 썼단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 풀이는 이렇게 각을 10분 활용해 볼 겁니다. 자, 봐봐요. 4cm를 여기다가 밑으로 박을게 보기 편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C가 있습니다. 어디가 45도면 여기가 45도고 여기가 이제 각 B입니다. 그치? 뭘 해볼 거냐면 코사인 사인 구해놨지 않냐? 딴젠또 A가 얼마예요? 1이지. 딴젠또 B는요? 7이죠. 맞아? 그거를 써먹어 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내가 t라고 두면 여기 몇 t고? 7t. 근데 45도 90도 이거니까 여기 몇 t? 7t. 그러면 t가 얼마? 2분의 1. 그러면 훨씬 더 수월하게 여기도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으로 끝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결국 문제를 풀려면 삼각형의 6요소 길이 3개 각 3개 중에 총 3개는 줘야 되거든. 물론 외접은 구하려면 대각과 대변만 있어도 되지만 그 말 삼각형이 딱 결정되려면 3개는 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처럼 ASA 형태로 주어졌을 때 해볼 수 있는 또 다른 풀이 그 각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수선의 발 내려서 직각삼각형 관찰한다 를 연습해 볼 수 있는 문제 니까 이 풀이를 알아두라고. 왜냐면 평생 이렇게 풀어왔잖아. 근데 운 좋게 이렇게 되면 아 좋아 이 문제 개꿀이래 개쉽네 신변법 이러다가 이렇게 나오면 아 지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풀이도 알아두시면 언젠가 써먹겠지. 됐냐? 오케이. 자 33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번 보도록 합시다. 34번에서 방금 했던 거 한 번 더 연습해보자. 방금 풀이 한 번 또 연습해볼게.
일단 외접원 얘기 나왔으니까 뭐 알 수 있는 거 빨리빨리 찾아보자. 뭐냐? AB는 6, AC는 4. 뭐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있고 거의 있고 여기가 4cm고 6cm고 이렇게 쫙 대각선이 있고 어디가 세타냐면 여기가 세타라고 잡자. 그 다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5분의 16입니다. 자, 그랬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와있네. 오케이, 어떻게 할까? ABC 이름 붙여놓고 할까? ABC. 반대네, ABC. 자, 첫 번째 방법은 이거야. BC라는 변을 활용하는 식이 뭘 세울 수 있고 뭐도 해볼 수 있니? BC를 구하는 코사인 법칙식 세울 수 있겠죠? 그러면 각 세타에 대한 정보가 나오겠지? 각 세타가 들어있겠지? 또 BC가 포함된 거 또 뭐가 있냐? BC를 포함한 사인 법칙 당연히 쓸 수 있겠지? 사인 세타분의 얘는 뭐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무엇이 나올 거냐면 코사인 세타라는 식이 나오겠지?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 사인 세타라는 식이 나오겠지? 얘랑 얘가 버무려진 식. 그거를 잘 연립하면 미지수 없애고 계산할 수 있다. 이게 해설지에 나와 있는 풀이거든? 그렇게도 한번 해보시고 근데 나는 방금 했던 풀을 좀 연습해 보려고. 자, 일단 6이랑 4가 정해져 있고 외접원의 반지름까지 나와 있으면 내가 뭘 구할 수 있냐면 요만큼 사인 법칙 다시 이만큼 사인 법칙 해볼 수 있지. 자, 그래서 내 풀이는 이거다. 사인 B가 바라보는 4cm가 외접원의 지름이니까 15분의 32. 맞아? 그러면 사인 B가 얼마임? 호이호이 8분의 루트 15. 맞죠? 자, 그 다음 이번엔 반대쪽 사인 C가 바라보는 6cm. 이것 또한 이거임. 그러면 사인 C는 뭐분의 몇 루트 15? 16분의 3 루트 15. 이렇게 나오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코사인 B가 얼마지? 물론 이건 귀찮지만 해봐야 돼. 8분의 해놓고 64 빼기 15는 49는 7. 이쪽 코사인 C 16분의 일단 질러놓고 16의 제곱이 256이죠. 거기에서 3루트 15니까 9 곱하기니까 135 빼는 건가? 121이네. 11이지. 자, 각을 두 개 알 때 해볼 수 있는 풀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직각 삼각형 그려보는 거라고. 자, 이번에는 BC를 밑바닥에 깔아볼게. 이쪽에 이렇게 6cm짜리 A가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4cm짜리 AC가 있습니다. 수선의 발 내려. 코사인 C가 16분의 11이래. 즉시 여기 얼마? 4분의 11. 코사인 B가 8분의 7이래. 여기 즉시 얼마? 4분의 21. 이 맞냐? 코사인 값만 치면 되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그냥 바로 얼마? 8. 이해되냐? 각이 두 개 주어졌을 때 네가 해봄직한 풀이가 무엇이 있는가를 설명드린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이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좀 더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